안녕하세요. 바라보는 불교 윤덕만입니다. 이번 영상 재생 목록은 제 아들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 아마 미래의 제 아들이 언젠가 한 20살이 넘어서 되었을 때 만약 아버지가 없거나 하면 아버지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을 전달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6살이에요. 그래서 20살 되려면 아직 14년이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 편하게 할 거예요. 아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아들, 20살 된 거 축하한다. 벌써 20살 됐으면 인생 쓴맛 단맛 다 봤을지도 모르지. 그치? 나는 20살 때 억수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지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거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빠는 거의 크게 성공한 것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실패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또 주관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세상은 나보다도 훨씬 더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눈을 떠서 보면 그때서야 보이거든. 보통은 내 고통이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밖이 안 보여. 이 영상은 너한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냐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영상이라고 보면 된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 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한다 라는 속담이 남의 말인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더라.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 못한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이야기더라고. 다 있었다. 다 적혀 있었다. 다 말해줬어. 근데 못 알아들어. 쐐기의 경읽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소였구나.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것은 소기의 경읽기가 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 결국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한테 전해주는 내용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의 낫, 쐐기의 경읽기처럼 이미 세상에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개개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 그걸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한편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야. 나는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줄 알았거든. 아마 니도 이 속담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야. 아마 초등학교 때 되면 듣지 않을까? 근데 우물안 개구리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걸 깊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 세상에 별로 없어.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이 되고
보통 이야기하는 열등감과 우월감, 자신감과 자괴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니, 뭐, 우물안 개구리하고 뭔 상관이냐고. 자, 우물안 개구리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자.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하면 다들 나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바라본 하늘을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담을 들으면 아,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사람이 내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우물안 개구리를 이야기하는 건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담에 사실 깊이 들어있는 내용은 누구나 우물안 개구리이며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딴소리 합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뭐 아주 자주 이야기 듣는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치자. 와, 대천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천재. 지금도 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거 이야기 들으면 혼이 나가버릴 것 같은 복잡해 보이는 수학 공식이나 또는 이론들 당시에는 몇 명이 이해하지도 못했다 뭐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대천재. 그 아인슈타인은 우물안 개구리였을까? 아니면 우물에서 벗어난 개구리였을까?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인슈타인도 우물안 개구리였다. 물리학의 발전의 정도에서 보자면 아인슈타인도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본 과학자였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철학, 인류학, 우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었을까? 그 아인슈타인이 접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시대상의 지구라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접할 수 있었던 지식과 그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그 시대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 자신이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범위 안에서 밖에 그 사람은 볼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은요? 진리를 설파하신 분 아닙니까? 부처님은 우물안 개구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자면 부처님도 우물안 개구리다. 부처님이 접할 수 있는 세상,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던 고대 인도 그 세계 속에서 부처님이 사유하고 부처님이 접할 수 있었던 지식,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은요, 신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안 합니까? 신의 말씀은 별개로 하고, 인간 예수, 인간 부처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그 시대, 로마의 시대, 그 당시 그 장소, 그가 접할 수 있었던 지식, 그가 바라본 세상, 예수님의 동굴, 뭐 공자, 노자, 장자, 세상의 철학자, 종교학자, 과학자, 이 세상의 모두가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가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다.
우문한 개구리는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뭐 우문한 개구리 좋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자면 그렇다고 칩시다. 아빠 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까?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게 된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내가 접할 수 있던 지식,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 눈, 코, 입, 냄새, 맛, 촉감, 시각, 청각.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접할 수 있는 세상, 나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 나의 한계성.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절로 내가 낸데 어깨 빳빳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다 알아. 내가 진리를 깨우쳤어. 내 말을 들어. 내가 학자야. 내가 노벨상 받았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우물 속에 산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기본으로 깔게 된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 나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고, 근데 뭘 그런 이야기 합니까? 자신감이 없다면 반대로 자신감 있는 모두가 다 우문한 개구리다. 나 달리기 잘 못하는데 달리기 엄청 잘하고 싶은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평생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성기 한때 특정 공간, 특정 시점, 인간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세상 모두가 다 우문한 개구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자신감이냐? 남들도 다 나와 같이 우문한 개구리다. 생로병사를 겪는, 태어나서 죽는 오늘 이 순간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속에서 이렇게 왜소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앞에는 겸손하라면서요. 겸손함과 끝없는 자신감, 하심과 당당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모두가 다 나를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빠의 말을 포함해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문한 개구리다. 아니 그럼 아빠는 아빠 관점에서 우문한 개구리인데 아빠가 지금 내한테 이게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바로 아빠가 바라본 우물 속에 아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의, 아빠의 말을 포함해서 책에 있는 것, 성경이든 불경이든 과학책이든 TV의 뉴스든 유튜브든 엄청난 권위 있는 교수의 말이든 학자의 말이든 철학자의 말이든 그 누구의 말도 그 사람의 동굴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동굴이란 것은 결국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책을 한 권을 쓰면 책 속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지금 시점에는 맞아 보이는 내용이라도 10년 후에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전부 다 잘못될 수 있다.
이 영상에서 아빠가 말하는 말도 전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어떻게 영상을 봅니까? 어떻게 교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우물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 지식이 맞는 걸까?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적 허점은 없을까?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책을 썼던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인가? 그 사람은 무엇을 공부하고 배웠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저 사유에 도달했을까?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며 반대편 의견은 있을 수 없을까? 책을 쓴 사람은 쓴 사람의 의견, 자신의 동굴 속에서 책을 쓸 수밖에 없다. 책뿐만 아니라 영상, 뉴스, 모든 것은 누군가는 그 이야기 하겠지. 객관적으로 썼다. 객관은 존재치 않는다. 이건 너가 삼촌이 자주 하는 말이거든. 삼촌은 뭐 20몇 살 때 자기가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는데 웃긴 사람이지. 삼촌의 말에 따르자면 객관은 없다. 우리 모두가 동굴 속에 살고 있다는 다른 말이 이름이지. 말하자면 아빠가 앞으로 말하는 모든 영상, 지금 너에게 보내는 이 영상 편지의 모든 내용도 너 또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아야 된다. 비판적 시각, 스스로 사유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 과연 옳은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 아빠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영상을 보아야 영상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아빠는 이야기한다. 즉, 나의 말도 나의 주장일 뿐이다. 나의 해석일 뿐이다. 이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아빠의 해석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 있다. 저 아빠의 관점은 그렇네. 어떨까? 사유를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 속에 허점이 없는가? 논리적 허점은 없는가? 사실적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과연 그럴까? 의심과 사유, 비판적 독서, 이것이 안 되면 학습을 해도 오류에 빠지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무조건 옳아. 나의 말은 옳아. 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잘못된 말을 기준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고 또는 난 이게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딴 사람이 다른 게 옳다고 막 이야기해서 싸우다가 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상처를 받아. 왜? 보통 사람은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앞에 뭐라고? 인간은 모두가 다 우문한 개구리다. 그러니 내가 본 세상이, 내가 본 진리가, 내가 이해한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받아들인 관습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없다. 라는 기준 속에서 있다 보면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 내 생각이 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금 내가 받아들인 지식, 지금의 관습, 지금의 선악, 지금의 정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변화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생각이 내라고 그 견해에 빠져있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바뀔 수 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견해도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내라고, 이 생각이 옳아! 라고 꽉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된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저절로 사람을 대할 때
하심, 하, 아래 하자, 심, 마음 심자. 낮은 마음. 내가 낸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내가 모를 수 있어. 아, 난 아는 거 요것밖에 없지. 내가 관심 있었던 뭐 철학, 내가 관심 있었던 천문학, 내가 관심 있었던 물리학. 뭐 난 요것만 알아. 나 화학도 모르고, 나 자연도 모르고, 인류학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뭐 역사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지.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만 안단 말이야.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네가 접할 수 있던 그 정보, 그리고 네가 사회할 수 있는 한계, 네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 그 한도 내에서 알고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지. 뭐 내가 세상에 대해 뭘 다 알아. 너가 아빠도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는데 뭘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합니까?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하심을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나? 이 책에서는 배울 게 없나? 궁금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세상 다 배울 거고 호기심에 넘치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나무야. 저거 벚꽃나무야. 끝. 그러면 벚꽃나무에 대한 호기심이 멈춰버리거든. 근데 벚꽃나무에 대해서 난 몰라.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내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경이로운 자연, 경이로운 나, 주변 사람에 대한 경이로움, 경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는 하심을 갖출 수 있어.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당당해라. 너나 나나 뭐 우물한 개구리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 모두가 다 우물한 개구리인데 건의에 굴복하지 말고 열등감에 찌질 필요가 없다. 당당하고 겸손한 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가? 세상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세상의 모든 거 다 알아. 나 박사야. 나 노벨상 받았어. 아무리 자랑해봤자 우문한 개구리다. 마음의 열등감과 혹은 지나친 자만심, 두 가지를 다 털어내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나는 우물한 개구리다. 아들이 살면 어떻게 살지 나도 참 궁금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또 대도택다하는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 살기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 사람을 대하기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된. 서울대 무슨 교수, 카이스트 무슨 교수, 어디 노벨상 타는 외국인 누구, 책을 억수 유명한 책을 썼던 누군가, 그 사람 말이 100% 옳지 않다. 일부 진실이 담길 수 있고 지금의 진실일 수 있으며 지금 통용되는 정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알 수가 없다.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말고 경이로운 눈으로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내용은 끝.
다음에 보자.